네, 미용학개론 1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거의 이번 학기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패턴이 조금 익숙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화장품학개론 시작했습니다. 연이어서 화장품학개론 수업 진행될 거고요. 앞에 간단히 내용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서 어떻게 한다? 인체의 작용이 경미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 중요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화장품법 제2조 1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의 국가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조금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의 요건 4가지 얘기했죠.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용성. 우리가 사용성이라는 거는 사용할 때 얼마나 잘 발림성을 가지는지, 점도가 어떤지, 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했고요. 유효성은 그 화장품에 명시된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안전하다는 거는 독성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정하다는 것은 쉽게 변질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누차 반복했습니다. 화장품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기술로 인해서 발명된 발명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화장품은 성분은 크게 물과 기름 2개를 섞어주는 계면활성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첨가제입니다. 자, 수성 성분은 정제수가 베이스가 될 부분이고요. 정제수하고 에탄올. 요즘은 이 정제수가 단순 정제수가 아닌 온천수라느니 여러 가지 기능수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은 정제수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성분은 여러분이 아는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광물성 기름, 합성 기름이 있습니다. 이 오일 4가지가 주요하고 식물성 오일 베이스로 쓰이는 것들이 고급 화장품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동물성 오일 효과는 좋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동물보호 정책에 의해서 소비자가 좀 꺼리낌을 갖고 있다. 광물성 오일 가격이 싸다고 그랬죠. 합성 오일 가장 싸고 합성 오일은 변질도 아예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것에 속하는지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이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게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고요. 이 계면활성 과학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화장품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계면활성 과학에서 가용화와 유화, 분산 이런 작용에 의해서 화장품을 생산을 하는데요. 가용화에 의해서 생산된 대표적인 화장품은 토너 같은 맑은 유고요. 유화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유고, 분산은 딱딱한 고체유, 팩트입니다. 세정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계면활성제는 전기적 이온성을 띠는데 플러스 이온을 가진 양이온성, 마이너스 이온을 가진 음이온성,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성질을 다 가진 양쪽 이온성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자체가 없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개요만 기억하고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도를 조정하는 점증제, 이제부터는 첨가제들입니다. 점증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급 지방산들, 고급 화장품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알코올, 그 다음에 에스테르. 에스테르는 고급 지방산과 앞에 말한 고급 지방산 플러스 알코올이 결합된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오일인 실리콘유들,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 얘기했죠. 와인에도 쓰이고 화장품에도 쓰이고 물질이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 변질되는 것을 막는 거라고 했습니다. 화장품에는 이런 산화방지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색소. 색소는 크게 어떻게 구분해서 기억하라고 했죠? 염료와 안료로 구분됩니다. 용액에 녹는 염료, 잘 녹지 않는 무기물질로 이루어진 안료. 그래서 용액에 녹지 않는 안료는 그걸 지우기 위한 리무버를 따로 사용해야 되고, 대부분 우리가 색조 화장품에 포인트 화장품에 많이 쓰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색소는 주로 메이크업류에 주로 쓰이지만 메이크업류가 아닌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도 많이 쓰입니다. 염료가. 그 다음에 방부제 얘기했죠.
세균이나 진균, 미생물의 번식과 활동을 억제해서 화장품에 뭐를 추구한다?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거죠. 안정성이 추구해야 안전성도 보장이 되겠죠. 예. 최근에 이런 거는 참 필요하기죠. 필요한데 또 이 방부제 자체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부제,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도 친환경적이고 고급 화장품일수록 더 인체에 트러블이 없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첨가물들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들 조금 연계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향료 얘기 시작하려다가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향료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향이 있는 화장품도 있고 없는 화장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화장품은 향료를 집어넣습니다. 최근 들어서 향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오래도록 기억되는 게 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내가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쓰던 향수가 있어요. 까마득해 있고 몇 년 뒤에 어느 날 그 향수 냄새가 후각으로 들어왔을 때 후각에 의해서 그 추억을 금방 떠올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도 참 그죠? 곧 여름이죠, 여러분? 벌써 여름이죠.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는 조금 자중해서 여러분 방학을 지낼 때 코로나에 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자중하면서 그렇게 방학을 알차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연대면 수업에서는 우리 교감이 가는 즐거운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수업이라는 건 단순히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학교에 오프라인에 와서 수업을 한다는 거는 교수자와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과의 여러 가지 공감, 소통, 이해 이런 것들이 교류될 수 있는 그런 장이죠. 그러면 교수자와 학생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 학생과 학생 간에도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 그런 게 형성되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1학기에 MT도 갔다 오고 그래야 서로 확 친해지는데요. 어쨌든 뭐 세계적인 추이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런 따라야 될 시국의 정책 방향이니까 할 수 없죠. 조금만 참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렇지만 또 공부할 거는 공부해서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향료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향료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의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사용되지만 사실은 향이라는 거는 후각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식물은 식물마다 고유의 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은 그 향을 발산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벌레로부터도 보호하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또는 그 향을 통해서 자기의 그 나비나 벌을 불러들여서 번식을 위한 식물도 번식을 하죠. 위한 그런 걸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이라는 거는 단순히 향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테라피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천연향 말고도 최근에는 비용을 저렴하기 위해서 합성 향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급의 향수일수록 천연향을 사용하겠죠. 예.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갖고 있는 특유의 향취를 중화시키기도 하고요. 좋은 향을 넣어서 사용감, 우리 화장품의 4대 요건 중에 사용감 얘기했었죠. 사용감을 높이기도 하고 품질력을 높이기 위해서 향료를 첨가합니다. 향료는 일단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로 구분되는데 아무래도 합성 향료가 훨씬 싸겠죠. 원료 수급도 용이하고요.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안정성도 합성 향료가 더 변질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급 화장품에서 추구하고 뷰티 서비스 시장에서 테라피로 활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천연 향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향료가 갖고 있는 앞선 얘기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향료는 화장품에 첨가되는 첨가물로 지금 소개를 했는데요. 향료는 어때요? 향료 자체로도 단품의 상품을 형성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렇죠. 향수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화장품의 첨가제로서 향료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셉 원료 이런 것도 다 첨가물이에요. 첨가물이라는 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화장품이 기본 물과 기름으로 돼 있고 그걸 섞어주는 계면활성제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첨가물입니다. 방부제 없는 화장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만들고 나서 방부제 안 넣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유통되는 대중적인 화장품들은 대부분 어떻다? 이런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친환경 화장품이라고 해서 식품과 똑같습니다. 넣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 방부제, 무 어쩌고 저쩌고, 무 어쩌고 저쩌고, 뭐 삼무, 사무, 뭐 3개가 안 들어가 있다. 5개가 안 들어가 있다. 계면활성제도 친계면활성제를 썼다. 이런 홍보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못 보셨으면 여러분 앞으로 뷰티를 공부하는 학생들로서 화장품을 봤을 때 화장품 용기 패킹도 보고요. 뒤에 성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 앞서 얘기했죠. 이거는 방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구나. 이거는 산화 방지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간 거구나. 그런 걸 찾아보면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컨셉 원료는 뭐냐면요. 주로 기본 요건은 마케팅의 컨셉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뭐 쌀뜨물 화장품,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SK2라는 화장품 혹시 TV 광고했던 거 본 적 있어요? 거기 보면은 빵을 만드는 그 제빵사의 손이 얼굴은 주름져 가는데 손은 아기 손을 유지하더라. 그게 그 밀가루 파우더 거기에서 기인한 거다. 장금이가 쌀뜨물로 세수하고 쌀뜨물을 계속 이렇게 얼굴에 김을 쐬서 피부가 어떻다. 그래서 쌀의 성분에서 뭘 했다. 막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그런 컨셉 원료들은 화장품 품질에도 관여가 되지만요. 초기의 시작은 마케팅의 컨셉에 의해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기능성 화장품 뒤에서 설명할게요. 항노화나 미백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선전할 때 때로는요. 어떤 화장품은요. 화장품 이름 자체를 본인이 추구하는 컨셉 원료로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레티놀 화장품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큰 기업의 화장품인데요. 레티놀이라는 성분을 내세웠죠. 레티놀은 주름의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그 성분명 자체를 그 컨셉 원료 성분명 자체를 화장품 이름으로 해서 레티놀이라는 화장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외에 여드름 개선을 위한 성분이나 펩타이드.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단백질 결합에서 들어봤죠. 모발의 화학식에서. 그렇죠? 펩티드는 우리 모발은 폴리펩티드 결합으로 돼 있고 펩티드와 펩티드가 계속 연결된 아미노산의 기본식입니다. 아미노산은 뭐였더라? 그렇죠.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최종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 아미노산의 기본식이 펩티드입니다. 그래서 이 펩티드 화장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화장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컨셉 원료는 화장품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효과를 대표하는 주요 성분들입니다. 레티놀, 주름 개선, 비타민 C 하면 미백, 이렇게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외에 기타 원료들이 있습니다. pH를 조절해서 피부에 대한 자극을 줄여주는 뭐 약산성 어쩌고저쩌고 화장품, 피부 기능을 높여주는 pH 조절제를 주거나 피막 형성제를 넣기도 합니다. 주로 pH 조절제 이런 것들 여러분 어디에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 원료에도 많이 쓰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발은 화학적인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pH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뒤에 모발 화장품 가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너무 그 피막 형성제, 피지 조절제, 청소년 시기에 너무 피지 분비가 많이 돼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컨트롤 해주기 위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랑콤의 이드라 꽁뚜루, 불어네요. 오래간만에 불어했습니다. 하이드라 꽁뚜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분은 주면서 수분은 컨트롤 해주면서 기름을 컨트롤 해주는 주로 T존 부위에 사용하는 그런 특수한 화장품들은 기타 원료를 내세우면서 화장품 시장에서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 화장품의 주요한 성분들 이외에도 기타 원료로 빼놓은 건 이외에도 트렌드나 마케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원료들이 더 첨가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첨가물들이 대부분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화장품 고를 때 우리 화장품 뒷면에 성분을 한번 뒤집어서 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뷰티 서비스 전문가들은 화장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화장품의 기본적인 큰 분류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이렇게 제가 항상 화장품학 개론할 때는 화장품을 분류할 때 여러분이 화장품을 쭉 호명해주면 제가 그거 도식도 그리면서 지도 그리면서 하면 여러분 잠도 좀 깨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화장품 이름들이 나오면서 수업을 즐겁게 진행했었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진짜 깝깝합니다. 그래도 우리 1학년들은 특히 그룹톡 소통에서 물론 뭐 다른 학년들도 적극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좀 신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톡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쩔 때는 제가 뭐 투표나 이런 거 올릴 때 올리다가 배너 올라온 거 잘못 누르면 또 톡으로 가서 그게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제가 버벅거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내내 뭐 이렇게 소통이나 질문을 올리는 게 내 입장에서는 막 그 노랑병아리들이 삐약삐약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의 성분 마무리하고 화장품의 종류로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분류하고 나중에 화장품학 2학년 때 여러분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더 깊이 있는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장품은 그렇죠. 기초 화장품, 스킨케어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 여러분이 아는 메이크업 화장품들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몸에 쓰는 바디 화장품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쓰는 두피나 머리카락에 쓰는 모발 화장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수한 화장품 있죠. 맞아요. 네일용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화장품 먼저 알아볼까요? 기초 화장품은 그 기능에 따라서 청정 제품, 세정 제품이냐, 피부 정돈, 보습, 보호, 영양 공급, 기능 활성화 제품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정 제품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특징으로 보다는 품목으로 기억하면 더 쉽죠. 그렇죠. 폼 클렌징 쓰기 전에 뭐 써요? 일반 클렌징 제품 씁니다. 피부에 쓰는 거 있고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는 거 있죠. 맞습니다. 그 이외에 뭐 특수한 것들 피지 제거제, 필링제 뭐 이런 것들 있죠. 물리적 필링제. 그 다음에 세안하면서 쓰는 폼 클렌징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유형이 돼 있느냐, 오일류도 있고 스킨류도 있고 에멀전류도 있고 크림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징은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해서 청정 효과를 부여하는 화장품의 주요한 특징 중에 청정, 미화, 청결, 미화였죠. 청결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너로 피부를 정리해 줍니다. 토너의 기능은 크게 없지만 보통 보습과 수렴으로 구분하는데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보습은 여러분 알고 있는 보통 스킨, 토너 이렇게 써 있고요. 수렴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땐 수렴 화장수를 따로 썼습니다. 아스트링젠트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토너를 써주고 그 다음에 수렴 화장품을 써주면 다시 모공을 닫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아스트링젠트 화장품이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해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어떤 경우에 남아있냐면 여드름성 화장품이나 남성용 애프터쉐이브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남성용 애프터쉐이브 홈얼론에 보면 아이가 아빠의 애프터쉐이브를 얼굴에 바른 다음에 따가워서 어때요? 아!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애프터쉐이브에는. 그래서 모공을 조여주고 수렴해주고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쏴한 느낌이 들고 또 남성들한테 그 상쾌함을 주기 위해서 멘톨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수렴 화장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애프터쉐이브잖아요.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르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혹시 면도를 하면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작은 미세한 상처 같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한번 소독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부의 pH 밸런스를 해주고 그 다음 단계의 화장품을 바르기 위해서 피부를 정돈하는 단계에서 쓰는 화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화장수들 피부 정돈해주는 기능들은 보습력이 오래 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습을 하는 화장품들이 그 다음 단계에 쓰입니다. 점도에 따라서 에센스, 세럼, 앰플, 아이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 우리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습 위에 한 번 더 덮는 겁니다. 보습한 거가 날아가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죠. 대부분 로션이나 크림류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위한 뭐 특수한 크림들을 우리가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젊고 건강한 피부에선 사용 안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들 대표적인 건 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매일 사용하진 않지만 뭐 요즘 2대 1팩이란 말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자기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건강하고 젊고 그런 피부를 가졌으면 매일 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피부도 먹는 거 빨아들이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1일 1팩 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폰지가 한도 끝도 없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미 스폰지가 빨아들일 물만큼을 빨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물을 흡수 못하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화장품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기초 화장품에 대한 디테일 들어가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